김만배 씨는 석방이 됐고 대통령실은 희대의 정치 공작이다. 민주당에서도 대선 운동을 하면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네. 한번 듣다 보면은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오영한테 커피를 따줬어? 이걸 더 믿는 사람이 생겼다면 대선판이 뒤집어졌을 수도 있어요. 네네. 김만배 씨는 석방이 됐고 요 이슈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은 희대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민주당은 뭐 프레임을 전환하는 거 아니냐 뭐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요 김만배 신앙림 전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논란 요거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어제 출소한 상황까지 포함해서 일단 요거는 좀 세부적으로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박대출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나 이거는 뭐 이를테면 시나리오 각본 해가지고 이제 김만배부터 신앙림 해서 뉴스타파 그리고 공영방송 뭐 언론들이 좌파 언론들이 이거를 다 시나리오 각본대로 움직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이제 정치인의 주장이니까 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타당하냐를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세 단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만배와 신앙림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신앙림이 뉴스타파에 제보를 해서 보도한 단계가 있고 그렇죠. 이거를 인용 보도한 단계가 있는 네, 거예요. 네. 저는 이거를 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봐야 된다. 보도의 기준으로. 네,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저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요거의 이제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기사 가치 판단의 문제 그리고 인용 보도했을 때의 어떤 검증 뭐 어떤 정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봐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문제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일단 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김만배의 의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예를 들면 내가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특히 2021년 10월에 그렇게 조우영한테 얘기를 했다고 조우영이 올해 7월에 검찰에 나와서 진술을 했잖아요. 일단 이거를 사실이라는 전제로 본다라면은 김만배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본인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동안의 행동을 봤을 때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었고 거세게 이제 대장동 문제가 파고드니까 네.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본인한테 아니면은 이거를 좀 뭐 논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나는 그렇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충분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신앙림의 문제예요. 네. 신앙림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인터뷰를 이제 한 다음에 5일 뒤에 9월 15일에 인터뷰 2021년 9월 15일에 인터뷰를 하고 9월 20일에 1억 6,500만 원을 받은 동거래. 네. 또 하나는 그거를 6개월 동안 묵혀놓고 있다가 2022년 3월 4일에 뉴스타파로 가져가서 보도가 됐죠. 뉴스타파가 3월 6일에 보도한 과정. 이제 요건데 돈은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렇죠. 누가 네. 봐도 이상해요. 근데 저는 신앙림 이제 위원장을 뭐 이제 언론계에 계신 분이니까 알아요. 알고 3년 전 정도에 저 책을 봤습니다, 제가. 아, 실제로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신앙님이 그러니까 존칭을 뺄게요. 신앙님이 저 책을 가방에 들고 다녀. 아, 저 원본 그 책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요 정도가 아니라 이걸 펼치면은 이만해. 아,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큰 족보처럼. 그 내용 족보도 있고 네, 거기에 이제 홍맥도 이게 그러니까 발간한 책이 아니라 본인이 제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게 발간 도서가 아니다. 본인의 신앙님의 주장에 따르면 20년 동안 자기가 혼맥을 이제 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를테면 언론들도 있고, 예를 들면 조선일보, 뭐 방실가하고 예를 들면은 뭐 저기 뭐 언론사도 있겠죠. 네, 재벌하고 어떻게 돼 있느냐 뭐 이런 게 네. 이제 대한민국 소위 말해서 엘리트 계층의 이런 혼맥도가 다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도 굉장히 많아서 신앙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그때. 야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신앙님을 맞다는 거 아니에요? 실드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정도 이거는 언론계에 신앙님을 만나본 사람은 대부분 알아요. 저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다라는 자부심은 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시중가에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싸게 본인이 인지하는 거하고 시장에서 그렇게 인정받는 거하고 이제 전혀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근데 다른 거보다도 그 다음 게 인터뷰를 하고 5일 뒤에 이게 돈이 오갔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의 인터뷰에 저희에 대해서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무엇보다도 돈을 사후에 받았어. 어쨌든 그러면은 이 인터뷰를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널리즘 사후에 윤리상, 받았으면? 저널리즘 네, 윤리상 네. 뭐가 됐든
그거는 이제 그거를 이 의도를 김만배와 신앙님이 주장한 걸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거를 뉴스타파에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뉴스타파는 이거를 허위인지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예, 잠시만요. 여기서 자. 그래서 어쨌든 김만배 씨가 이제 어제 저기 출소를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명한 것 중에 똑같이 나도 이제 신앙님 그 전 위원장이랑 동시에 똑같이 동일하게 자기도 그냥 책 사고 판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뉴스타파도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어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뭐 그런 뭔가 기사 거래 같은 느낌은 아닌 걸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왜냐면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이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선 직전에 이 인터뷰는 2021년 9월달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걸 이제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게 대선 투표를 불과 3일 남겨두고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 뭐냐면 신앙님의 사람이 언론 노조위원장까지 한 사람이면 그 1억 6,500만 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건당 5,500만 원인데 그러면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한 이야기 뭐 칼럼 쓴 거 묶으면 한 100건데요. 네. 100만 원씩만 쳐주면 좋겠어 저는. 갑자기? 네. 비싸게 할 생각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안 사죠. 네. 근데 혼맥도 이거 다 찾아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상당한 내용들이. 그리고 그 누가 김만배가 그걸 뭐하러 사겠어요? 네네. 사서 출판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냐면 이건 희대의 공작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 동거래가 있었다? 여기는 빼박 캔트지. 네. 빼박 캔트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첫 번째 이걸 이재명 대표는 고지고대로 그 내용을 전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뭐냐 이제 사람으로 풀어보면 이게 그 보도 내용을 전달받았을 거다. 그렇죠. 아니 네. 그래서 TV 토론회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영에게 그래서 커피 타줬어요? 그랬잖아요. 그랬네. 그 워딩 실제로 그걸 해요. 네. 그 질문한다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민주당에서도 대선 운동을 하면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네. 그게 이 내용을 근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실제 제가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적지 않게 줬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듣다 보면은 적어도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그럴 것 같은데 봐줬다는 조영한테 커피를 따줬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이거는 조영이 그 뒤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사실상 이 선거판 전체를 0.73% 포인트 있기 때문에 이걸 더 믿는 사람이 생겼다면 대선판이 뒤집어졌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게 심각하고 치명적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이게 언론사예요. 네. 적어도 조영한테는 물어봤어야죠. 조영한테 정말 커피를 타주더냐, 네. 정말 김만배의 말이 맞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제 여기서 이동관 위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봐라, 이게 유수의 언론인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이런 데 같았으면은 특히 동아 이렇게 다 그렇게 말 안 했겠죠. 아니 이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교차 확인을 하고 이게 언론의 정도가 아니냐. 그런데 당시에 왜 그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미디어에서는 확인조차 안 하고 그걸 보도했느냐. 이러니 이렇게 영향을 주니 가짜뉴스 내가 이야기 안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연결돼 버릴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대표님도 뭐 이제 방송 그 보도 단계, 인용 단계 이제 얘기하셔서 그냥 연관해서 여쭤보면 방통위가 뭐 가짜 뉴스 이제 뭐 근절 TF하고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뭐 이런 것도 네. 얘기하고 지금 이제 뉴스타파가 어쨌든 보도를 하고 나서 뭐 이제 JTBC나 일부 언론들이 이걸 받았잖아요. 그대로 받아서 썼는데 뭐 이게 좀 영향을 좀 그 각 방송사들한테 좀 미치게 될까요? 일단 그 방송사들한테 미칠 거고요, 영향을. 네. 근데 앞단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말씀 드릴게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커피 얘기가 김만배가 그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2022년 3월 6일에 처음 나온 거냐? 네. 그게 아니라 그건 2월 아니죠. 22일인가요? 그때 JTBC가 보도를 했고 그때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 2021년 11월에 남욱이 검찰에서 그러니까
그 박모 검사, 윤석열 검사, 주임 검사, 윤석열 과장 밑에 있던 박모 검사가 커피를 타줬다고 김만배한테 들었다라는 얘기를 검찰에 진술을 했고 이거를 JTBC가 보도를 한 게 있어. 먼저 앞단에 이미 이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정영학 녹취록이 있어요. 거기에는 커피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욱하고 정영학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뭐 아예 터놓고 덮어줬다, 만배영이 고생을 많이 했다, A 검사장이 직접 수사관에 전화했다. 그러면서 수사관에게 조우영이도 빼줘다라고 말하니까 무혐의로 종결하겠다, 대신 안 부르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에도 뭐 커피를 타줬네 이 얘기는 아니었지만은 그런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마지막에 김만배가 그거를 이제 그 인터뷰가 공개가 되면서 이게 확인 과정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뉴스타파가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조우영의 반론도 정확하게 실어주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뭐 저널리즘의 어떤 크로스 체킹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고, 근데 그게 이를테면 이게 허위인 줄을 알고 의도된 이제 허위 정보, 가짜 뉴스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더 오늘 게다가 이제 오늘 5시에 뉴스타파가 전 72분짜리 다 공개한다고 하니까 자 이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인용 보도한 언론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방송사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뉴스타파는 인터넷 언론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방통위가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자, 동아일보는 이거 인용 보도 했나요, 안 했나요? 했어요. 했어요. 아, 그래요? 중요한 거는 크든 작든 거의 모든 언론이 다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 가치 판단,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정파성의 논리도 어느 정도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인용 보도를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언론에서 다른 타 언론이 이렇게 뭐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뭐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연합뉴스가 보도했다라고 뭐 인용을 자주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를 이거를 예를 들면 법에 어떤 뭐 제재 수단으로 삼는 순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고발을 했어요. 저는 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김만배 고발하고 신학님 고발하고 이해해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도 고발한 거 이해해요. 근데 MBC 기자 4명을 고발을 하고요. KBS 기자 1명 고발하고 JTBC에 있다가 뉴스타파 옮긴 기자를 했어요. 왜 MBC가 뉴스타파보다 더 많죠? 그 바이라인 더 여러 개 올라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보도한 게 그러면은 동아일보 기자도 있을 테고 조선일보 기자도 있을 테고, 예를 들면 채널A 기자도 있을 테고 다 있을 텐데 왜 MBC만 4명을 했냐고. 이거는 스스로 선택적인 거다? 선택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MBC 너희 손보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 뭐 이렇게 경중이나 뭐 이렇게 약간 톤앤 매너나 이런 걸 고려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건 한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왜 MBC는 악의적이고 아니고를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거 하냐는 거예요. 이게 게다가 방통위나 방심위의 징계로 가는 거는 또 별도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면은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때 뭐 MBN이 보도한 거하고 뭐가 다른 건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용 보도한 거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논리는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소장님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대선 사흘 전이라서 뭐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그 인터뷰가 공개가 되고 뭐 보도가 이어지는 게 어쨌든 뭔가 거기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게 약간 수치적으로 좀 드러나나요? 수치상으로 이제 그 부분을 질문을 하거나, 왜냐하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건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시점에 계속 조사를 했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사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윤석열 후보가 5, 6%나 6, 7% 앞서는 결과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0.7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보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지. 실제 이런 뉴스를 듣고서 상당히 솔깃하고, 아까 이제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께서도 뭐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보도라도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들어간 보도가 있을 수 있고, 마치 봐라 이러니 확인된 것처럼 그렇죠. 수가 그동안 있고. 꾸준히 이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의 몸통을 이재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니까 뭐 윤석열 후보가 더 몸통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글자가 나가면은, 보도가 나가면은
또는 기사가 나가면 그래? 이러면서 자기가 지지했더라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예 투표소를 안 가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예.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실제로 직전 대선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뭐 그때 선거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선거하고 비교를 해도 네. 보수층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후에 그런 분석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 분석이 네. 있었죠. 그런 걸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상으로는 몰라도 이게 영향을 미쳤으면 미쳤었지 안 미쳤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또 아마 여러 가지 국면들이 이제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자, 저희 이게 여기 약간 마지막이 좀 맹맹하다 그래서 저희가 뭘 하나 준비했어요. 아, 예. 이게 시그널 타임이라 그래서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이 앞으로 이제 전국에 미칠 저희 파급력을 시그널 지수로 이제 표현을 해주십니다. 좋네요.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지 각각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줄 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는데 긴장됩니다. 뭐 누구 대표님부터 해주시죠. 아 저요. 저 기억 안 나. 제가 왜 처음 들어 이거. CG를 빨리 넣어주세요. CG를 네, 넣어주세요. 네, 예. 네. 5점 만점에 4점. 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 4점이다. 사안의 중요성, 중대성에 대해서 한 네네. 겁니다. 이거를 동의하거나 안 하거나.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 현 정부는 이거 이제 불편한 언론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계기로 손을 보겠다라는 거, 그리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뭐 그렇죠. 폐지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언론에 대한 어떤 자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비판적 언론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뭐 공영방송 사장이라든지 뭐 그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굉장히 교체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징계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뭐가 됐든 네. 사실이 뭐가 됐든 상당히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선거 때까지 선거 이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거고, 키워드는 전쟁 개시입니다. 아, 예, 전쟁. 예. 누가 누구의 전쟁인가?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죠. 만인의 투쟁.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공영방송이나 뭐 이런 뭐 방송 아니면 좌파 언론과 우파 언론의 전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이전 투구연 방식으로 많이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다. 이게 신호탄이다. 전쟁 시작. 저는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혹시 그렇죠. 저는 이제 저는 5점을 줬습니다. 5점? 더 5점을 높네요. 줬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로 이제 일파만파 이제 퍼진다. 김만배니까 제가 만배 거짓말. 천배 이게 아니라 이제 천배 아니고. 아, 그 만배예요? 만배? 만배. 100배 아니고 만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파를 미치냐면 이동관 위원장이 이제 드디어 봐라. 칼을 빼들었어요. 이러니 내가 이야기 안 하게 생겼냐. 가짜 뉴스. 대선의 헌정 질서를 뒤흔들어 놓을 만한 이런 만배 거짓말이 나왔다. 천배도 아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두고 보냐. 이래서 언론사들에 대해서 이제 정말 정상화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빌미를 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이동관 위원장은 이제 잡은 겁니다. 네. 이 거리를. 그래 봐. 이거 보세요, 국민 여러분. 그럼 이 내용은 좀 그렇잖아요. 네, 네. 1억 6,500만 원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권윤리 앵커도 눈동자가 동공지진을 일어났잖아요. 1억 6,500만 원. 저는 기자기 때문에 네. 그 금액 단위가 정확히 특정된 게 도대체 어떻게 특정되었는가에 대한 관심이 그게 컸죠. 건당 5,500만 원이라니까. 그 이제 거기 한 건당 5,500만 원. 압수수색 영장을 그 신학님 전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읽었어요. 거기에 이제 혐의가 적시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1억 6,500만 원. 예,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한 건에 100만 원도 돼. 여튼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저는 계속할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